드디어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 시스템에 들어와서 생명 시스템의 특성 중에서 지금까지 01 단원에서 공부한 거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면에 대한 걸 자세하게 계속 얘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생체 촉매라는 단원명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촉매라는 거 혹시 뭔지 이건 사실 과학 용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뭐 쓸 수 있거나 들어봤을 텐데 뭐냐면 촉매라는 건 뭐냐면 어떤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그쵸? 빠르게 써볼게요.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돕는 물질은 전부 다 촉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촉매들 중에서 생명체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체의 촉매를 네 글자로 생체 촉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들어본 비슷한 말이자 같은 말은 바로 효소예요. 효소. 그래서 효소랑 생체 촉매 같은 말이고, 이 단어는 바로 이 효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효소랑 관련 있는 그럼 생명체의 특성은 뭐냐? 우리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 말고 생체 촉매랑 관련된 게 바로 물질 대사라는 생명체의 특성이에요. 선생님이 생명체의 특성 프린트도 따로 하고 여러분들이 서클맵도 그렸지만 이 물질 대사의 정의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줬었는데 이것도 결국 뭐냐면 화학 반응인데 어디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렇지. 생체에서 일어나는 또는 생명체에서의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간단히 워밍업으로 물질 대사의 정의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것 중에 핵심 개념은 마지막 핵심 개념은 물질 대사이고요. 이제 지금 배우는 물질 대사의 종류들과 함께 다음번에 촉매까지 연결지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이제 이 단원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노트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물질 대사란 무엇이냐? 정리하고 교과서 그림으로 정리해 줄게요. 물질을 왔다 갔다 해서 바꿔주는 게 물질 대사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물질 대사를 크게 두 분류로 카테고리화 시킬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거 좋아하지, 우리 정리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는 화학 반응이 뭔가 물질 대사가 하나는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커지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다면 반대로 큰 게 쪼개져가지고 작아지는 그런 물질 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것처럼 좀 더 이제 있어 보이는 말로 바꿔보자.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쳐지는 거 또는 합성되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는 뭐겠어요? 큰 덩어리가 고분자 물질이 쪼개져 가지고 작은 저분자 물질로 변해는 것, 분해되는 것, 요게 바로 다른 종류의 물질 대사고 요걸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2단원부터 배워온 예시로 해보면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가 아미노산 혼자 있지 않고 쭉쭉쭉 연결돼. 그럼 뭐 돼? 단백질 되죠? 요게 바로 대표적인 동화작용의 예시 1번. 아니면 들어본 용어 자체에도 동화 느낌 나는 애 있어요. 누구? 광합성. 여기 말 그대로 합성 들어가 있죠. 요건 동화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화작용에 얘는 뭐가 있냐? 요거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단백질, 고기를 잡섰어. 근데 요걸 열심히 몸에서 소화시켜가지고 아미노산 단위까지 쪼개. 그래서 내 몸에 흡수돼. 요거는 바로 이화작용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포도당, 내 몸으로 들어온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여러분들의 호흡에 의해서 이제 이게 노폐물인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이제 생활 속에 필요한 생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큰 포도당이 작은 CO2와 H2O 분자로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분해죠. 대표적인 이화작용이 이런 호흡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호흡을 뭐라고 해? 세포 수준의 호흡이라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나 세포호흡 같은 거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 물질 합성이나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은 뭘 하는 거야? 이거 역방향이죠, 사실.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을 만드는 합성은 동화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대사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런 활동이 일어나려면 내 멋대로 되지가 못해요. 이게 일어나 주려면 반드시 효소라는 우리 친구, 그리고 이번 단원의 제목 생체 촉매라고 같은 말. 생체 촉매라는 이제 물질이 항상 관여합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풀이를 몇 년간 해오면서 항상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 안 할 것 같잖아. 그게 아니에요. 물질대사는 항상 생체 촉매가 도와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화학 반응이 늘 그냥 공짜로 안 돼요. 물질대사라는 게 그냥 되질 않고 효소가 도와주면 이제 관여하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또 하나, 항상이 들어가면 이상하지만 물질대사에서 절대 이상하지 않은 게 뭐냐면 물질대사에는 누가 늘 같이 움직이냐면 에너지 이동도 늘 같이 항상 일어나요.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발생을 하느냐, 또는 쓰이느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작은 저분자라는 게 저분자가 커지고 싶어. 그러려면 어때야 되냐면 작은 걸 연결하는 만큼 여기에 힘이 드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만큼 여기에 더 이용이 돼줘야 돼. 우리가 이런 걸 유식하게 에너지가 흡수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다시요. 작은 걸 붙여놓고 싶어. 그럼 이 손잡는 만큼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입니다. 동화. 그럼 이화는 어떨까, 얘들아? 내가 큰 덩어리셨거든? 포도당이라서 이렇게 큰 덩어리였다? 우리 화학식도 했었잖아. C6H12O6 이렇게 큰 덩어리인데 요걸 짜게 해서 이제는 CO2랑 H2O라는 분자로만 이루면 돼. 그럼 얘네들을 열심히 붙잡고 있던 그만큼 에너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7렐레, 8렐레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에너지가 흡수의 반대말 방출, 빠져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화작용은 오히려 얘네를 큰 덩이로 만들고 싶으면 에너지가 들어가 줘야 되고 얘는 오히려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남는 많지 밖으로 빠져나오는 에너지 방출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면 같이 떠오르는 게 비슷한 느낌? 열, 따뜻함, 열 에너지 이런 거 떠오르실 거야. 그래서 요거는 에너지가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반응을 열이 흡수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밖으로 막 빠져나오니까 열이 막 분출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발열 반응이다. 비슷한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너지와 열이 같이 움직이는 차원에서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흡수되니까 흡열 반응이고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방출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그래프로까지 표현해 보면 반응 전후의 느낌을 이제 에너지 값으로 그림을 표현해 보면 어떤 식이냐면 동화작용은 처음보다 어때? 막 흡수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종 반응물들이 생성된 결과 에너지 값이 이렇게 위로 솟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한 거야? 흡수하신 거죠. 에너지 흡수된 만큼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럼 이화작용은 어떻겠어요? 에너지 값을 처음과 화학 반응의 물질대사의 처음과 끝을 비교해 보자면 처음엔 오히려 고에너지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이렇게 조금 남네. 그럼 이 차이만큼 뭐 된 거야? 에너지가 지금 바깥으로 방출됐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프만 보면 이 왼쪽 그래프가 뭔 반응? 만들고 있는 거고 이거는 분해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대사라는 것까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요 물질대사를 하는 과정 속에 효소가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다음 주에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교과서 정리를 한번 보죠.
자, 그래서 교과서 그림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책에. 선생님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자. 물질에서 정의, 뭐야?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인데 주로 분해, 합성 두 종류의 화학 반응을 말한다. 그래서 분해되는 건 뭐라 불러? 이화작용. 합성되는 건 동화작용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화의 얘는 포도당이 작은 두 가지 물질로 쪼개지네. 그러면서 남는 에너지 그만큼 빠져나오고 계시네.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발열 반응이라고도 한다고. 그리고 빠져나왔으니까 에너지와 이제 반응물, 보통 얘들아 처음을 시작할 때를 반응물이라고 하고 완성돼서 새로 생긴 애들이 이제 생성물이에요. 그랬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에 따른 에너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반응이 많다가 빠져나가고 남았네 이렇게 된다고. 되시죠? 동화는 아미노산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들끼리 손잡는 만큼 에너지가 마구마구 여기에 투입돼. 그 결과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자 흡열 반응이고요. 열을 흡수한다고. 그 결과 처음보다 생성물에서의 에너지 값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물질대사에 대한 설명이고 난 마지막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면 선생님이 앞에 글로 써놓은 거를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로부터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거, 그다음 이화작용은 반대로 분해하는 거. 그리고 이때 반드시 일어나는 게 에너지 출입 같이 한다고. 우리가 반드시 항상 이러면 낚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늘 돼요. 그리고 또 뭐 하나? 반드시 항상 효소가 도와줘야만 돼서 효소가 작용하는 걸 다음 주에 얘기를 한다까지 했습니다. 멈춰놓고 뭐 혹시 교과서에 정리를 하시려면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났어. 딸이 나오고 난리 났어요.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이렇게 통해 얻은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물질 대사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예시가 바로 그거야. 니네 지금 뭐 운동하거나 저기 앉아서 생각, 공부하거나 암기하거나 계획하거나 상상하거나 전부 다 에너지가 들게 돼요. 그리고 키 클 때도 그만큼 에너지 들면서 키 크는 건 뭐겠어요? 동화작용이겠죠. 물질이 엮여서 여러분들 세포가 늘어서 커지니까. 뭐 그런 식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 시험범위 마지막은 효소의 역할과 활용 단원이 남아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다음 주에 수목금은 나오는 친구들이 학교에 나오고 월화수반은 또 안 나오잖아. 그래서 뭐 겸사겸사 선생님이 그냥 통일하기 위해서 다 온라인 수업으로 찍어서 교실에서도 민망하게 함께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거 내용까지 학습지 제가 다 나눠줬고 정답지까지 나눠준 거 알죠? 공부에 오셔야 질문을 하니까 뭐 질문해야지 실력이 늘지. 그래서 준비하시고 정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